이번에는 소품을 모델링하고 모델링된 소품에 PF 소스를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탑뷰에 플랜을 하나 만들고 모디파이에 가서 렌스 세그먼트와 위드 세그먼트를 각각 1,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탑뷰를 F3을 눌러서 실제 컬러로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재질 편집기를 열고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디퓨즈 컬러를 드래그 해보면 제너럴 비트맵이 있습니다. 준비된 이미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이 이미지를 이 플랜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뷰포트에서 보기 위해서는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탑뷰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물론 지금 사이즈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이즈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맵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 뷰 이미지를 눌러보면 네, 이렇게 1200에 484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84에 1200을 입력하겠습니다. 484 1200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비율대로 나타나게 됐지요. 자, 그러면 그리드는 다 감추고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제 모델링 결과물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즈를 좀 줄여 놓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50%로 줄여 보겠습니다. 네, 50%로 줄여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이즈에 맞춰서 이 형광펜을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은 폴리곤 모델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모양을 관찰을 잘 해야겠지요. 자, 잘 보면은 사각 기둥 모양의 펜이 되겠습니다. 뚜껑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몸통과 캡, 그 다음에 끝부분에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레프트 뷰에서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Alt W 탑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디파이로 가서 높이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레프트에서 보면 레프트와 탑을 같이 보면서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20에 45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F4를 눌러서 엣지도 보이게 했습니다. 매핑을 회색으로 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이 회색을 모델링 데이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탑뷰에서도 F4를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하고 프론트 뷰도 F3, F4를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하고 레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F3, F4를 눌러서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색상이 칼라인데 이것을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엣지가 훨씬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모델링 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박스001인데 오브젝트로 해보겠습니다. object 오브젝트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를
박스를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변환했습니다. 폴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스펙트 뷰에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상태에서 이 뚜껑은 딜리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Alt W. 자, 그러면 엣지를 선택하고 이 엣지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Alt W, 퍼스펙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이 엣지들을 챔프를 주겠습니다. 오른 버튼 챔프 세팅. 네, 끝이 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챔프 값이 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탑에 가서 요 엣지들을 선택하고 요 엣지들을 드래그로 선택하고 커넥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에 엣지가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뷰에서도 이 엣지들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커넥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엣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면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네, 탑에서 이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커넥트를 해주고 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커넥트를 해서 면을 추가를 했습니다. Alt W. 퍼스펙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끝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드, 클릭, 스케일을 이용해서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좀 내려주면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탑에서 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X를 잡고 움직여주면 이렇게 면이 또 만들어집니다. Alt W.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을 메꾸겠습니다. 보드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캡 하게 되면 메꿔집니다. 그 다음 폴리곤을 선택하고 이 폴리곤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고 베벨을 적용하겠습니다. 베벨에서 높이는 제로로 하고 안쪽으로 좀 적은 수치의 면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플러스 눌러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른 버튼 누르고 클립스를 하겠습니다. 탑에서 보면 끝부분이 둥급니다. 이 둥근 모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이 엣지를 챔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챔프 세팅에 가서 너무 크지 않은 숫자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안쪽에 있는 엣지들이 너무 가까워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스케일로 좀 줄여 주겠습니다. 그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줄여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엣지 상태에서 이 엣지와 이 엣지 두 개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루프 눌러서 이렇게 전체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선택이 되게 했고요. 여기에 다시 챔프를 주겠습니다. 네, 챔프 숫자를 아주 적게 주겠습니다. 0.2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에는 캡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보드를 선택하고 클릭. 보드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줄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Shift를 누르고 그대로 연장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엣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루프가 됐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익스트루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좀 좁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만들어진 이 엣지를 챔프를 주겠습니다. 네, 챔프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엣지와 이 엣지를 선택하고 이 두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한 다음에 챔프를 주겠습니다. 챔프 값은 0.2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메꾸면서 고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의 모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Alt W. 그러면 탑 뷰에서 엣지 드래그 커넥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X축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약간의 간격을 둡니다. 또다시 드래그해서 커넥트를 한 다음에 두께의 영역만큼 이동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폴리곤으로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이 부분들이 고정할 수 있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Alt W.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것을 익스트루드 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익스트루드. 네, 적당한 높이만큼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음은 프론트 뷰에서 보면 평평하게 보입니다. 버텍스로 선택한 다음에 로테이트로 회전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 부분의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Y를 잡고 밑으로 내려도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45도 비슷하게 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Alt W, 폴리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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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됐고요. 여기도 익스트루드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길이만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끝부분은 스케일로 X를 잡고 왼쪽으로 몇 번 움직여주면 수직으로 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엣지로 가서 이 부분들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버텍스들이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로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다음 또다시 엣지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커넥트를 하고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X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하여 수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엣지들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해서 면을 추가했고, 버텍스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로 X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하여 수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엣지 더블 클릭, 이 엣지를 선택했는데요, 이 한 개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전체 한 바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엣지에 챔프를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챔프를 줬습니다. 그 다음 다시 이 부분도 엣지들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했습니다. 여기도 엣지들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고 이 부분도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Alt W, 퍼스펙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보드 선택, 이 부분을 보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스케일, 쉬프트, 다시 쉬프트, X를 잡고 밖으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드 선택이 되어 있고 오른 버튼 누르고 캡,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자, 다시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배배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제로로 하고 적은 면으로 값을 적용했습니다. 한 번 더 플러스 누르고 반복하고 OK, 오른 버튼 누르고 클립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엣지로 가서 이 엣지들을 X축으로 약간 이동을 한 다음에 챔프를 주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엣지 상태에서 하나 컨트롤 누르고 엣지 선택하고 루프 한 다음에 여기에 챔프를 주겠습니다. 챔프 값은 0.2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면들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엣지들을 선택하고 커넥트, 자, 몇 개 할 것이냐, 7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엣지들을 드래그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커넥트 하여 4개 정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드래그하고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여 1개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광펜을 모델링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제품은 지금 메쉬 스무스를 적용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던 플랜을, 다음은 이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던 플랜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셀렉션 가렸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Z 전체가 다 보이게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중심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XYZ에 오른 버튼 눌러서 000로 정리를 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Z 가득 차게 했고요. 그 다음 엘리먼트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엘리먼트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클리어 올 1번 눌러서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값을 같은 값이 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프론트 뷰에서 로테이트로 회전을 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를 누르고 앵글 스냅을 켜고 (65도) 회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이 됐고요. 컨트롤 시프트 Z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Alt W 탑 뷰에서 크리에이트에 가게 되면 헬퍼가 있습니다. 헬퍼에 가게 되면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를 이 캡 부분에서 한 이 정도 되는 영역에 포인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 정도 영역에, 이 정도 위치에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박스를 체크해 주면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형광펜이 로테이션 되면서 카피되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위치가 이렇게 형광펜과 같은 수평 라인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이 있습니다. 얼라인. 그 다음에 형광펜을 클릭하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Y축만 센터와
센터 길이 맞춰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수평으로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을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 어떻게 복제하겠느냐, 어떻게 회전하겠는가, 한 개의 중심점으로 그 중심점이 무엇입니까? 픽 포인트입니다. 자, 앵글 스냅이 켜져 있고 몇 개를 만들 것인가, 몇 개를 카피할 것인가, 6개를 만들겠습니다. 60도로 회전하면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가 있었으니까 5개만 카피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테이션은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뷰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포인트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광펜들을 한 개의 형광펜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탑에서 보면 한 개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누르게 되면 어태치가 있습니다. 어태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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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모두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고요.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중심을 바꿔 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오게 해 보겠습니다. 히어라키 어페 피보더니 센터 투 오브젝트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뒤틀립니다. 네, 그러면 중심점을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 펜을 회전했기 때문에 회전한 값을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회전한 값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틸리티, 리셋 엑스폼, 리셋 셀렉티드, 다음 모디파이 가보면 이렇게 엑스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히어라키 어페 피보더니 센터 투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 중심점이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모디파이 가면 가운데로 이동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오브젝트 002가 됐는데, 자, 오브젝트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름은 오브젝트로 바꿨고요. 자, 이런 모양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선택한 다음에 중심점을 XYZ로 각각 000 지점에 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Z. 네, 이렇게 제품이 준비가 됐고요. 이 소품에 이제 PF 소스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델링은 진행됐지만 매핑은 하지 않았고요. 파티클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펙트 뷰를 최대화시켜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됐고요. 지금 이 모델링 데이터는 메시 스무스 적용할 계획이 아니라서 엣지 처리를 제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메시 스무스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메시 스무스를 적용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을 메꿔줬기 때문에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커스텀 HD 1280720 렌더 걸어보면 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연결 부위들이 지금 자연스럽지는 않지요. 메쉬 스무스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렌더 걸어서 확인해 보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것을 메쉬 스무스 적용해서 사용을 할 거라면 이 부분에 챔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렌더를 다시 걸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메쉬 스무스는 버리고 네, 그러면 이 결과물을 이용해서 PF 소스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